자, 이제 우리 평가 3방식요. 요 중에서 뭐뭐 하는가 집중을 할 게 이제 우리 저기 원가법을 이제 포인트를 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 이런 공식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요약집은 207페이지요. 207페이지. 자, 다른 건 몰라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식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원가법이란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제 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빼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 산출되어진 값이 뭐냐고, 이게 적산가격. 그 다음에 우리 원가 방식에서 임료 권한 방식 적산법. 항상 적산법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기초 가격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줍니다. 해서 그 다음에 필요 경비를 대주거든요. 필요 경비. 이렇게 산출된 게 적산 임료인데 항상 얘는 이걸 장난쳐.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말 대신 환원율 쓰면 안 돼, 환원율. 자, 임료란 건 이 건물에 월세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초 가격 말 그대로 이 건물 가격이라고.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샀는데 이걸 갖다 먹은 거면 기대율이 이겁니다. 은행 이자. 즉, 내가 10억을 가지고 집을 사지 않고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 나오죠. 거기는 이게 이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의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운영, 관리비 있죠? 관리비 뭐냐, 다른 필요 경비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 이 건물에 뭐 있습니까? 예, 임료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대율 대신 절대 환원율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예, 수익환원법에서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은요.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 산출된 가격이 수익 가격이거든요. 얘는 이 둘 다 장난쳐. 주로 많이 장난치는 게 환원율을 제일 많이 장난치겠지만 때들어 순영업소득을 장난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한다면 요거 아셔야 돼. 환원율은 자, 일단 저당 상수.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대부비율. 이 공식과의 우리 문제 꽤 나오거든요. 자, 일단 문제를 좀 보는데, 예, 29번. 그 다음에 33번. 29, 33번요. 자, 29번 보시면 알겠지만 환원율은 자, 요거 묻는 거죠? 여기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환원율은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고 두 번째 있는 그 공식은 뭐 있습니까? 어쨌든 부채 감당률이라면 전부 이 방식.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 아시고 33번 보는 게 뭐 있습니까? 네, 기초 가격의 기대 이율에다가 필요 경비를 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수익 가격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이렇습니다. 쓸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걸 좀 기억하시고 요 공식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저기 있는 207페이지 갑니다. 원가법.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원가법이 할 말이 제일 많은 결과 문제를 가장 내기 쉬워요. 말로서 물었을 때. 자, 일단, 이 원가법인데, 그 중에 우리 207페이지 보니까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자, 거기 박사는 기본 개념이 있죠? 자, 기본 개념의 갈로 2번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요거 기억하시고. 시장성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성 및 수익성이 없는 물건, 즉, 공익용 건물은 전부 다 원가법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관청, 교회, 사찰, 공원 등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공원은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 반드시 원가법을 쓴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공식화입니다. 원가라는 건 뭐예요? 이 건물 짓는 비용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이 산출한답니다. 그래서 공식이 뭔가 하면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하죠.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보죠.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그 건물 통해서 뭐 이 건물 가격 평가할 목적인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건물 짓는 비용을 먼저 산출하는데, 중요한 건 해계약 항상 감정평가를 서로 비교해야 되겠죠. 해계약은 반드시 언제 짓는 비용가 하면 10년 전에 지었던 그 당시 건축비 있죠.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는 10년 전에 지었던 건축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와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비용을 쓴다 합니다. 그러면 요 말 번역해볼게요. 다시, 조달, 만드는 비용이야,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다시 만드는 비용인데 얘는 실제 우리 기억할 건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 그 다음에 종류, 3번째 기준. 요것만 기억하자고. 자, 번역합니다. 재란 말 뜻이 뭐야? 다시인데 언제 시점이냐 이게 중요하다 항상. 분명 아까 말했으면 이 해계는요. 이 건물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 그 당시 지었던 비용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뭐 있습니까? 항상 다시 만드는 비용인데 이 시점이 언제냐? 반드시 이건 기준 시점. 절대 이 말 대신 뭐 신축 시점, 건축 시점 또는 뭐 있습니까? 현재 시점. 현재. 이런 말 쓰는 순간 다 틀린 질문이에요. 오직 이건 기준 시점 현재 이 건물을 재치도하는 비용인데 어쨌든 중요한 말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준 시점이. 자, 그런데 이 건물 짓는 방식 크게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복조원가, 복사원가, 복제원가가 있어요. 반대로 대치원가, 대체원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잠시만. 이 복제라는 건 이 말입니다. 똑같이 복사한다. 복사. 흰 분필 복사하면 흰 게 나옵니까? 노란 게 나옵니까? 그게 복사예요. 자,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이 건물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재조정가는 그 당시 지었던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 다시 만든 비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10년 전에 지었던 그 똑같은 자재가 현재 있어, 시장에. 있으면 그걸 통해 이 건물 짓는 비용 산출한다. 이게 뭐냐? 복조야. 복조, 복사라고. 근데 문제는 10년 전에 지었던, 그때 지었던 자재가 지금 없는 거야. 없으면 갈 수 없이 걔하고 비슷한 걸 통해 지어야 되죠. 여기에 뭐냐? 대치. 그러면 원칙은 복조원가 원칙입니까? 대치원가 원칙입니까? 복조죠. 있는 똑같은 자재 쓰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재가 없을 때는 할 수 있으면 걔하고 비슷한 자재를 통해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은 복조원가인데, 복조원가는 항상 뭐 있습니까? 동일한 자재를 통해 짓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대체원가는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자재가 없으니까 걔하고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최신식 자재를 통해 짓는 비용이다 보니까, 굳이 이 개념 찾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개념 딱 묶거든. 다른 거 보지 말고 효용 한계에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복조는 절대 효용이란 말 못 쓴다고. 오직 대체는 효용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왜? 지금 속에 있는 대치란 말 뜻은 동일한 효용을 통해서 바꾸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 문구 한계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 중에
이 복조원가는요, 우리 감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감가, 기능 감가, 경제 모두 합니다. 그러나 대체원가는 보니까요, 물리 감가하고 그 다음에 경제 감가는 가능하지만 절대 기능적 감가는 하지 못한답니다. 결론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나오던 대체원가는 어제 뭐 했습니까? 기능적 감가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딱 2개. 효용 유무가 판단하시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무조건 나오던 기능 감가 안 되는 건 대체원가고 나머지 모두 감가 가능합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3번째 보니까 좋다. 이 건물 짓는 병은 누가 짓는 걸 기준할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생각해보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건물 지었을 때 각 개인마다 건물 짓는 건축 편차하고 전문가끼리 지었을 건물 지었을 때 건축 편차는 누가 더 큽니까? 일반인이죠. 결국은 누가 짓는 거 해야 됩니까? 전문가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전문가한테 도급 건축을 줄 걸 가져간다고. 도급을 준다 이 말은 도급 건축업체 일정한 몫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걸 보통 개발 이윤 또는 뭐 있습니까? 적정이인데 이건 전문가한테 주었던 몫이라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개발 이윤 적정이는 제조론가 속에 포함해야 됩니까? 제외시켜야 됩니까? 포함해야 되죠. 누가 짓는 병인데 무조건 전문가 맡겼으니까. 자, 일단 여기 다야. 이 질문은.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 풉니다. 자, 문제 갑니다. 앞장에 보니까요. 예, 저기 있는 18번. 18번. 자, 18번 보니까 첫 번째 1번 갑니다.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나오면 시점 확인하고. 무조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에요. 예, 시점 현재 거기 있는 재치대한 비용이고 2번 갑니다. 항상 누가 짓는 걸 근거로 한다? 도급 건축이 기준입니다. 무조건. 자, 3번 나있죠. 대치원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쭉 가보시면서 절대 무슨 감가 못한다. 기능적 감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남은 모든 감가 다 한다고. 자, 4번 가볼까요? 4번은 핵심이 이거죠. 수급이나 적정 이윤 제조론 것을 포함해야 안 해? 해야 되지. 자, 5번 가볼게. 쭉 설명게 뭐 나있으면 효용 나있지. 난 무조건 대치원가야. 그러니까 효용이 없으면 무조건 복정원가야.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거만 알고서 문제 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응? 자, 두 번째 이제 감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주로 알고 있는 방식은 감가, 상각, 감가, 수정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상각이죠. 요건 회계학에 쓰는 방식이고 감정평가에서는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쓸 때. 아마 시험 나면 틀림없이 있죠. 원가법 시험에 딱 나오죠. 난 무조건 여기 있는 이 지문 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물론 제가 3개를 설명할 때 하는데 흑백너를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거. 자, 어느 게 좋은 말 들어오겠습니까? 원래 회계학에 문제 들어왔습니까? 감정평가 문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뒤 후발주는 감정평가가 얘한테 들어올 때 얘와 같이 비교한다면, 얘가 비교한다면 자기가 나쁜 말 쓰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좋은 뜻 설명할 수밖에 없어. 얘가 나쁜 뜻 설명할 수밖에 없던 논리가. 자, 일단 가볼게요. 예, 첫 번째, 이건 딱 3개만 기억해. 기초.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 세 번째. 요 세 같은 건데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실제 감가액과 일치할 것인가. 두 번째, 관찰 감가 인정할 것인가. 세 번째, 경제 감가 할래.
요거 묻는데 주로 많이 묻는 건요.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관찰 감각을 제일 많이 묻습니다. 관찰 감각 뭔지 알죠? 평가사가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기초 아까 했지만 감가상각은 이 건물 10년 전에 지었다면 10년 전에 지었던 건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었던 건축이 뭐냐? 이게 장부상 나 있는 거죠. 허당 취득했던 가격 아닙니까? 요걸 통해서 하겠지만 감정평을 언제 짓는 비용? 그게 뭐라고요? 다시 만드는 비용이죠. 재조달한 걸 근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는 반드시 세법이야. 그러니까 세법에 있는 법에 따라간다고. 그래서 항상 이런 법률적 내용 연수요. 그 다음에 감정평은 실제 사용되는 연수, 실제. 그래서 실제 같은 말이 뭐냐? 경제적 내용 연수. 그 다음, 앞에 있는 상각은 이거 전부 다 안 해. 일치하지 않고 인정 안 하고 경제 감가 안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감가수는 모든 걸 다 일치하고 관찰 감가 인정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경제적 감가 한다는 거예요. 요거 마시면 돼. 안 되면 암기. 응? 이건 해야 돼 무조건. 문제 풀어보자고. 한 개 더 하고 갈게요. 요거까지. 자, 우리 감가 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감가? 이 건물의 껍데기가 문제 있다? 물리 감가. 이 건물의 내부상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외부상 문제가 있다? 요거 세 개거든요. 얘는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뭐 있습니다. 물리는 결국은 이런 거죠. 마모, 파손, 훼손, 손상, 노후화 대충 감 잡을 거예요. 다만 이 기능적 감각은 딱 세 개만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뭐냐? 부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거. 두 번째, 설비 나오죠. 나오면 전부 다 이건 기능이야. 그 다음에 형식이 오래된 거, 형을 구식합니다.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경제는 무조건 외부. 뭐 환경, 뭐 지역 이 말 나오죠. 나오면 전부 다 이건 경제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문제 풉니다. 20번. 자, 20번의 기억번. 자, 핵심은 취득 가격이다. 회계. 그 다음 재수성가다. 평가죠. 자, 2번. 상각은 관찰 감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말은 감가수정이야. 그래서 감가수정은 관찰 감가 인정한다. 리얼번. 자, 감가수정은 물리 기능 경제합니다. 이 말. 얘는 감가수정은 우리 여기 세 개 있죠? 물리 기능 경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경제를 뺀 나머지야. 물리와 기능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이 분필 감가할 때 이게 회계거든. 분필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던 다른 곳에 있던 이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지. 이건 절대 경제 감가를 못한단 말이야, 논리가. 다만 이 건물의 껍데기는 물리하고 안에 있는 내부를 감가할 수 있어. 그 말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연번 감가수정은 무슨 연수? 경제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21번. 21번. 자, 1번 갑니다. 1번은 수정은 뭐요? 재조정까지. 상각은 뭡니까? 치료원까지 앞뒤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5번요. 5번. 경제적 감가에서 인건은 주변적 맞지? 근데 설비는 뭐요? 기능이지. 그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마지막.
감가 수정 방법. 맨 처음에 보니까 사용연수에 따라 감가한답니다. 이 건물 10년 썼네, 그럼 10년 쓴 사용기간 동안 감가한다는 거예요. 이 값이 결국 엉터리 될 수 있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가 똑같이 10년 전에 이제 뭐 있습니까? 분양받았어. 근데 801, 802호가 있으면 둘 다 관리 상태 같을까? 다르겠죠. 따라서 결국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 엉터리 되면 나머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게 제목 아셔야 돼. 평가사 네가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한다. 무슨 감가? 관찰 감가는 참고로 이 특징 아셔야 돼요. 얘는 그만큼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한 결과 그만큼 정확도는 있겠지. 있는 반면에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세 명의 감정평가 가서 똑같이 그 물건 평가하면요. 그 평가된 감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관찰 감가는 정확성 갖고 있지만 주관성이 크다는 거예요. 주관성이. 그런 특징 아시고요. 그 다음에 분해법. 분해란 말 뜻이 뭐야? 우리말로. 분해. 분리시킨 거지. 그럼 얘는 개념을 이렇게 하시라고. 자, 다시 보세요. 분해법이라는 것은 감가할 때 이 건물 전체를 통째로 감가하는 거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물리, 기능, 경제를 분리해서 감가하는 이 말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물리, 기능, 경제를 분리해서 감가하는 이 말은 분해법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 나머지 시장 추출법 또 뭐 있으면 임대료 손실하는 법 있죠.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어쨌든 제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제목 정도는. 왜 그런 거 이게 가끔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앞장 가볼까? 자, 19번인데 잠시 일단 요것도 먼저 할게요. 내용 연수는 다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매년마다 동일하게 감가하는 무슨 법? 정해. 매년마다 동일한 비율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19번 같이 그렇게 시험 나오는 경우도 아주 단답형으로 나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제목 모르면 결국 할 수 없잖아. 요거 제목 정도는 좀 아시라고, 적어도. 자, 그려봤으면 다시 두 번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나 같으면요, 일단, 요거는 암기해야 돼. 요거는 이해될 것 같아. 요거 해야 돼. 이해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요 두 개 차이만 공부하겠다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응? 원가법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뭘 묻느냐? 요거 묻습니다. 매년 감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할 것이 요거 맞으면 되거든요. 내용 자체가. 자, 정액이란 말 뜻이 뭐예요? 매년마다 동일하게 감가하는 거지. 매년마다 감가액이 일정하다. 근데 정률은 이걸 좀 조심하시는데 매년 감가액은 점점 뭡니까? 떨어지겠지. 이런 걸 체감한다 쓴다고. 그 다음에 누계된 건 감가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동일하게 감가된 걸 전부 다 하면 점점 올라가겠지. 올라간다 이건 뭐 항상 올라간다 이 비례인데요. 반드시 이건 정비례. 왜? 똑같은 금액씩 항상 누계되니까. 근데 밑에 있는 정률법은 매년 감가된 게 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걸 누계하면 점점 이 가격 누계된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게 정비례가 아니라 비례에 증가됩니다. 그래 아시고, 그 다음 정액은 대부분 다 부동산 등에 많이 쓰거든요. 쓰는데, 그 중에 특히 뭐 건물이라든지 구축물 등에 많이 쓸 것이고요. 정률분 반드시 이건 기계라든지 기구 등에 많이 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은 다른 거 보지 마.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이자가 존재한다. 이자. 요 말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상환기금법이야. 항상 상환기금 무조건 이자가 존재한다. 이 말 꼭 써야 돼. 하여튼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아까 안 푼 거 풀어보자고. 20번의 리얼번요. 20번의 픽업번.
자, 거기 첫 해 가장 크고 점점점 준다. 이게 경첩 20번의 디귿번요. 점점점 준다. 정률법이죠. 근데 얘는 꼭 보실 거 확인할 게 꼭 있어요. 거기 매년 뒤에 감가액, 감가율.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매년 감가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대신 매년 감가율 쓰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라고. 정률은 매년 감가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21번. 1번 풀고 2번 가보죠. 2번.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관성이 큰 거죠. 여기에 나오면 다음에 이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다시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요?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건물을 감가할 때 물리, 기능, 경제를 분해해서 감가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뭐 관찰, 감가, 뭐 다른 거 쓸 거예요. 분명히. 나온 분해법이야. 그 개념까지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상태에 따라서 감가 정도는 달라지겠죠.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자, 정률법은 연간, 매년 감가액은 뭡니까? 체감하고. 그 다음 정액법 뭐 있습니다. 연간 감가액은 동일한 일정한 거지. 오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요. 혹시 우리 얘는요. 계산 문제 딱 두 개거든. 첫 번째 뭐냐? 우리 거기는 22, 23, 요건 푸셔야 돼. 요거만큼은.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제조다른 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답니까? 건축비를 이러고 한답니다. 우리 건물 질 때 이 건물 짓는데 투입된 이 비용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재비 같은 게 있죠. 이런 비용은 보통 정상적으로 짓는 비용 써야 됩니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뭐냐? 표준적 건설비라고. 여기에다가 건설비에다가 플러스 구청 찾아가지. 왜가? 구청, 시청. 인허가 비용 들어가지. 여기 부대 비용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건축이 나오거든요. 요 비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표준적 건설을 다시 크게 세 개 분리시킵니다. 자, 실제 이 건물 짓는 투입된 비용이 있어. 자재비, 인건비 등이 있죠. 이게 뭐냐? 직접 투입된 비용이죠. 직접 비용. 두 번째, 이 건물 지을 때 옆에 어떤 사무실도 운영하거든요. 이건 직접 짓는 비용 아니죠. 이런 게 뭐냐? 간접 비용이야. 그 다음 세 번째. 거기 적을 필요 없어. 그냥 놀리면 봐보시라고. 세 번째, 얘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도급했지. 얘 몫이 있어야지. 요 이윤도 포함된다, 이렇게. 요 비용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건데, 자, 지금부터 22, 23번을 두 개를 비교하시죠. 뭔가 차이가 있는 거 봐보라고. 자, 갑니다. 보세요. 자, 22번이 뭐 있습니까?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직접 간접 공사 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이연 포함된 총계 나 있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총계 나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36이죠? 자, 36인데, 1,000원 빼버리고, 이때부터 이게 언제 짓는 병이었습니까? 10년 전이지. 그 다음에 이 기준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36만 원과 이 기준 시점 36만 원 합해 같이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뭡니까 이제? 예, 물가를 곱해줄 수밖에 없거든. 당선 물가를 또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아, 그 건축비 지수가 다르면 물가 지수. 그러니까 물가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0년 전에 이 건축비 지수가 있죠?
그게 얼마요? 100이죠. 그 다음 기준 시점에 물가가 있죠? 건축 비지수? 100? 하면 여기 있는 요값 나온다. 현재 짓는 비용 나온다고. 그러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보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입니까? 전체 가격입니까? 제곱미터지. 자, 그러면 이 제곱미터를 구할 때 보세요. 이렇게 구하거든. 문제는 요게 연면적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토지면적 써야 돼?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게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건물이지.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지. 연면적. 이렇게 연면적을 나눠주면요. 요 값이 나온다고. 자, 바로 밑에 있는 23번 해보세요. 이건 구할 수 있어. 지금 당장. 23번. 포맷 똑같아. 뭐 단지 연수만 차이 있을 뿐이지. 계산기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응? 자, 해볼게. 20년 전에요? 왜 필요 없는가 하면 이게 문제 참 잘 낸 게 있죠. 자, 20년 전에 이 건물 짓는 비용 얼마예요? 4억이었지. 자, 20년 전에 물가 얼마예요? 100이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얼마예요? 145지. 여기다가 바로 여기다가 뭐 합니까? 연면적을 나눠주면 될까? 연면적 얼마요? 1450. 우리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뭐, 대충 하여튼 4가 하여튼 답이야, 4가. 하여튼 대충.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인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푸는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지 어떻게 계산을 갖고 꼬아서 낼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요건 푸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볼게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원값은 분명 이거 말고 실제 우리 더 어려운 문제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실제 적상가격 구하라.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적상가격은 무조건 이건 정액복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저기 문제 풀할 때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건 손 넘는 게 낫습니다. 네, 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건 항상 말로 시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3방식이 할 말이 제일 많은 이 방식이라고. 근데 뜯어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아까 했던 요거 아닙니까? 요거 딱 물었을 때 얘는 키워드 이거지. 그죠? 요거 두 개 딱 묶고 항상 키워드 요거 아닙니까? 요 말과 요거 묻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얘 짓는 비용이야. 결국은 여기 따라올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포함하라는 거지. 이게 다라는 문제에서. 그리고 이건 이해돼. 얘는 어쨌든. 그럼 여기 있는 요거 두 개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삼각성이 있는데 어쨌든 한다 하잖아 했을 때 무조건 얘는 해야 돼. 좋은 말이니까. 얘는 하지 않는 거야. 이 말 표현 자체가. 다만 여기 있는 요건 통해 해결하셨는데 해결은 세법, 법의 법. 요건 실제 선연수. 그 다음에 요거 차이. 요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 자체가.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것만큼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 예, 다시. 저기 있는 214페이지, 요약지. 아직 문제는 출제는 분명히 안 나온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아마 7월 중순 되만 어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시험을 최근에 시험 친 걸 쭉 몇몇 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시험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대부분 보니까 뭐 있으면 조금 쉽게 흘러가는 것 같아. 쉽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현 정부의 목적이 뭐야? 취업이야. 최대 목표가.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엄청 많이 뽑잖아. 그 나중에 꽤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하여간 무슨 최대 이제 목표가 취업이니까 자격증만이 합격시키는 최대 목적이라고 이게. 그래서 훨씬 더 좀 많이 뽑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쭉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아마 쉽게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될수록 어려운 건 빼버리자고 이제. 아니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무조건 죽어서 사는 목적이 이거야. 응? 조금 이제 이 안심이 되는 게 워낙 민법을 세게 하니까 설마 민법 이정 나오겠지. 그죠? 남은 저는 요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50점.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민법이 가장 센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요. 여러분 214페이지 거기 특징 보시는데 뭘 보는가 하면요. 특징의 그 동그라미 3번. 3번에 있는 기억, 니은 정리하셔. 기억, 니은. 자, 기억이 이래서 나죠. 중추적, 설정력, 실정적. 설명합니다. 우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집값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원가, 거래사례 비교, 수익하는 무슨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중추란 말이 많이 쓰는 방식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봐라 옆집에 5억이면 내 물건 5억 아니야. 설득력이 있잖아. 또 실제 증명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가장 큰 단점이 호경기, 불경기 때는 적절치 못하다. 왜? 부동산 가격 경기 호경이 과대평가되는 거죠. 또 불경이 과소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 자, 그런데 어쨌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제일 중요한 게 사례 선택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사례 선택 기준 크게 4개, 4개.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된 사람을 선택하라. 만약 이 4개 중에 단 한 개를 어긋나면 절대 선택할 수 없다. 여기 가장 중요한데 사가 뭐요? 사. 보정. 신은. 시점 수정. 신은. 지역 요인 비교. 같은 말이 위치가 유사하다. 위치라면 그 지역이거든요. 위치의 유사성이 있을 것. 걔는 개별 요인 비교. 같은 말이 물적 유사성. 제가 봤을 시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2개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 장난칩니다. 가끔 우리 이제 다른 분 강의할 때 보니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저는 이거 아니라 생각해. 이건 낼 게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요거 2개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근데 더 중요한, 나 같으면요, 더 중요한 건 개념 묻겠어. 그러니까 이러시면 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정해 주는 게 시점 수정 이러시면 되겠다고. 이 말 뜻이 어느 것으로 관련돼 있냐 묻는 거요. 자, 합니다. 자, 논리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자, 사정 보정 이 말입니다. A라는 사람과 B가 이 물건을 매매한 과거에 매매된 사례가 보니까 A는 10억에 매매되었어요. B는 12억에 매매되었거든요. 사례가.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A는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정상적으로 매매된 가격이에요. B는 보니까 A, B 말해볼게요.
얘는 10억이고 얘는 12억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매매된 거 얘는 비정상이거든요. 그럼 원칙은 사례 선택할 때 A, B 뭐 선택합니까? A 선택하겠죠. 내 물건 가격 평가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어떤 비정상인데 이때 이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걸 그 당시에 보니까 정상을 알 수가 있어.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 11억 되는데. 이런 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사례? 있지. 정상 얼마인데. 이와 같이 이런 거요. 사정 보정은 이 원래 개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시험 내지 않거든요. 비정상 가격을 이런 정상 가격으로 보정해준 곳이 이게 사정 보정. 즉, 이 말입니다.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싸게, 비싸게, 잘 샀다, 못 샀다, 고가, 저가 나오지. 이건 전부 다 사정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된 값이 싸게 비싼 값은 전부 이거 사정 보정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밑에 있는 시점 수는 좀 이따 하고 일단 그러면 자 이때 사례 선택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례 선택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우리 정상적으로 매매된 걸 다른 말로 대표성 있는 사례입니다. 대표성 있는 사례만 선택할래? 아니면 대표성 없는 것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항상 시험 낸다고. 자, 다시 원칙은 대표성 있는 사례 선택해야 되죠. 근데 우리 B는 대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있죠. 정상에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대표성 있는 사례뿐만 아니라 대표성 없는 사례도 선택을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 말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실상 아마 이거 나 같으면 이거 시험 낸다고. 문제를, 사례가. 우리 표준지란 말은 당연히 표준지 공식일까요? 표준지를 선택한 경우에 지역 요인 할 필요 없다. OX. 표준지인 사례 선택했으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다. 무조건 틀린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A란 동네와 갑이란 동네하고 을이란 동네가 있어. 대상부동 여기 있는 여러 개 필지 중에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대상부동산 A가 있는데 요 가격할 목적이야. 근데 이 지역에 보니까 이 땅과 비슷한 땅이 없다는 거야. 살짝 여기 있는 인근지역 가서 갑이라는 동네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B 땅이 표준지거든. 이면 이 지역 같냐고 이거. 다른 지역이잖아. 우리 항상 땅은 무조건 표준지 근거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지역률을 반드시 한다는 거야. 다만 지금 속에 있는 표준지는 그 가격이 정상이 비정상이야. 이 말이 지금 중요하다. 그 정상 가격이면 아까 했지만 이거 정상이야. 사정 보정할 필요 있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나오거든.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사정 보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이 지문 맨 뒷장에 있는 34번에 1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얘들 보세요. 이 현재 이 땅에 대한 땅값 평가인데 얘는 항상 유사한 토지를 통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이거는. 그럼 결국은 이 방식을 다 써야 되는데 사례 선택할 때 아까 했지만 표준지는 벌써 이 자체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 지문상에서 사정 보정을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외의 산용은 다 통용된다는 거야. 그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표준지가 딱 나오는 순간 사정 보정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그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시점 수정. 시점 수정할 거예요. 자, 볼래요? 여기 있는 얘가 언제 매매됐냐 보니까 2015년도다. 2016년도다. 17년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감정평가 가격할 목적 기준 시점이 2017년도에 있는
이게 5월달, 얘가 6월달입니다. 그러면 여기 과거에 매매된 거지. 이런 걸 뭐라 하냐? 거래 시점. 자, 2015년도에 10억원, 2017년도 10억 화폐 가치 다르지. 여기 시점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상 차이가 있는 걸 조정해 준다, 이 시점 수익. 그러면 이와 같이 시점 수익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언제 시점의 가격을? 언제 시점? 거래 시점의 가격을 언제 시점으로? 우리 과거에 시험 나온 게 요 말 대신 현재 시점에 나와서 틀리게 낸 적이 있다고. 절대 부동산에서는 현재 시점에는 용어 자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가격으로 이 조정해 주는 게 곧 이게 시점 수익이라고. 그럼 물어보자고. 자, 다시요. 2015년도 10억이 2017년 얼마 될 것이 이게 정확합니까? 아니면 2017년 5월달에 매매된 11억이 2017년 6월달에 얼마 될 것이 어느 게 정확하겠습니까? 이거 정확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뜻이 기준 시점과 유사할수록 뭐 있습니까? 그만큼 유효하지. 그죠? 가까울수록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 같지만 결국은 얘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실상은 여기 있는 지역 요인이 중요합니다. 자, 요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사례 선택은 어디서 할래? 아까 보니까 우리 지역 분석할 때 지역 분석 대상이 3개 있었지? 무슨 지역? 인근, 유사, 동일수권. 결국은 인근과 유사적 있는 물건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역 요인 비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 있는 물건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선택한 거 아니면 지역 요인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때 지역 요인을 비교할래 말라는 건데, 자, 인근이라 말 뜻이 뭐야? 인근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입니다. 요 주변적이죠. 같은 동네 아닙니까? 그 지역 같은 동네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유사지금 비슷한 동네지. 동네 같습니까? 분명히 다를 거 아니야. 이땐 지역 요인 반드시 비교?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개별 요인 비교는 똑같은 물건, 대상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통해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유형의 부동산만 구한다. 선택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딱 기억하셔. 근데 이건 주로 최근에 보니까 나올 말이 이게 참 웃기는 게 있죠. 지문 낼 게 얼마 안 돼 이게.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복해봐야 결국은 장난칠 건 요놈 거 요놈이야. 요거밖에 없어. 이건 얘는 낼 게 딱 하나입니다. 요렇게밖에 없어 이거. 틀린 말 만든다면. 얘는 뭐요? 요거 장난칠 거 아니야. 그지? 요 말 가지고 지역요인 비교할래 말래 장난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할 말이 좀 있죠. 그죠? 요거 장난칠, 얘도 선택할 수 없다 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근데 요거에 장난칠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그죠? 다른 건 할 말이, 장난칠 말이 없어. 틀리게 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 아까 설명했지 뭐 있으면 우리 아까 특징이 있었지. 뭐 중추적 이런 말 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지문이. 왜? 5개 내가 지문 내기 참 애매모호한 지문이 이게. 그래 보시면서 자, 문제 갑니다, 이제. 24번부터 1번요. 제가 봐서 문제가 가장 이 거래 사례 비교에서는 가장 잘 낸 게 24번 같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손을 툭툭 대놓고 문제 시험 낸 거예요. 자, 1번 시장성 원리 때문에 실정적 설득력 있죠, 그죠? 두 번째,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만 쓰는 거지. 매매 안 되면 못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보니까 그와 같이 뭐 이렇게 장난쳤다, 시점 수준 가지고. 딱 요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과거에 나왔지만 나 같으면요 이거 한 번이면 끝이야.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게 요 말과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근데 사실 한 개 더 있어. 한 개가 밑에 여기서 한 개 할 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가자고요. 나중에. 자, 일단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말도 하셔야 돼. 시장이 불안정하나 투기적인 요인이 있는 게 이 말은 벌써 뭐야? 과대 과소평가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그만큼 뭐 있으면 신뢰성 없는 결과 사례를 자료 선택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같이 묶어 가시라고. 자, 25번 갑니다. 1번. 자, 가볍게. 친척이 매입한 건데 정상 가격 10% 정도 저가인 걸 알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 뭐예요? 사정 보정한다는 거지. 그거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번요. 도로에 접하는 토지 소유자 후면 토지를 정상보다 다소 고가로 매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파악한다. 이 말은 정상 가격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사정 보정이야. 세 번째 보니까 평가 대상 부동산과 가장 유사하다. 이 말은 개별 요인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 및 거래 내역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이건 사정 보정 가능한데 뒤에 뭐라 있습니까? 거래 시점만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시점 수정 안 된대. 그럼 그럼 뭐요? 선택하지 마 이거지. 따라서 얘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 그냥 통과합니다. 자, 26번요. 1번 갑니다. 자, 거래사는 인건지역 유사지역 내에 있는 사례, 즉 동일 수도권 내에 있는 사례를 선택한다. 이 말은 지역요인 비교 가능하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시점 수정이란 것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사례가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넘어가고 3번 갑니다. 위치에서 대상 물건과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 이 말은 1번과 3번 같은 말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그만큼 낼 게 없다는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게시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시되지 않는 사례이어야 한다. 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게 맞으면 결국은 대표성 있는 사례만 선택할 이 말 뜻이거든. 분명히 대표성 없는 사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일수록 효과적이다. 있으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이제 말 장난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이 비교 가능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있는 물건이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뒷말이 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그려보시고 자, 뒷장에 27, 28 특히 28번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계산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참 좋은 건데 우리한테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쓴 건 지금 하고 있는 거래사의 비교를 무조건 다 곱해주는 거예요. 곱을 통해서 한다고. 그럼 결국은 공식이 뭐냐? 요거만 하시면 안 돼. 분모가 사례 부동산. 분자가 대상이에요. 항상 문제에서 기준을 써준다고. 기준은 무조건 100%예요. 근데 그 뒷말이 있어. 사례가 몇 프로 정도 고가다, 우수하다 쓰면 플러스요. 또 저가 열세라는 말 쓰면 마이너스요. 대상이 몇 프로 정도 우수하다 쓰면 이건 플러스. 열세라는 말은 마이너스라고. 요 공식 한 개 마시면 돼. 전부 다.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현재 28번부터 해볼게요. 28번.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격차가 있다. 상승식에 산정 중에 있는데 지역요인 비교치는 나 있습니다. 자, 격차 내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0으로 사정했을 경우는 비준치이며 그 결과치인데 자, 이건 다행히 딱 나와 있네. 4를 뭘 잡았습니까? 무조건 100을 잡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표 있지. 이건 결국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변화. 그럼 첫 번째. 자, 제일 먼저 앞에 뭐 있죠? 기타 조건 나 있지. 항상 사례 대상이거든, 기준이. 기준은 100이야. 근데 거기 있는 기타 조건은 뭐야? 마이너스 2지? 빼주라고, 이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으면 격차 있는 게 환경 조건이지. 얼마? 3.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차이가 있는 게 가로 조건이죠? 그럼 사례가 100 아닙니까? 대상이 100 써놓고 뭐 있으면 마이너스 1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접근 조건이죠? 얘가 뭐 있습니까? 100분의 100 플러스 4입니까? 0인 건 계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무조건 똑같이 조건은 100을 주라고. 항상 분자에, 분모에 항상 사례 들어옵니다. 요거 마시면 돼요. 복잡하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계산기 가져간다 생각했으니까. 자, 그 다음 27번. 자, 27번 풀어볼게요.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는데, 자, 일단 대상 부동산 면적은 900.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 요인이 10% 우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부동산 면적은 1000. 기준시점 1년 전에 2억. 이때 연간 집가 상승률 5%죠. 왜 이렇게 하시라고? 자, 제일 먼저 매매된 값이 얼마라고? 그 다음에 면적을 서로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이. 항상 분모의 뭐 들어갑니까? 사례, 분자의 뭐요? 대상. 이걸 먼저 설정하죠. 항상 분자가, 분모가 사례야. 자, 면적 얼마요? 사례. 1000. 그 다음에 대상은? 900.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뭐가 있을 거예요? 900인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 요인이 10%죠. 자, 항상 분모, 대상 있으면 기준 얼마예요? 100이죠. 누가 현재 10%뭐 우수합니까? 대상이에요, 사례요? 번역 잘 하셔야 돼. 사례보다죠. 그럼 대상이 10%만 한 거예요? 네, 플러스니까, 우수하니까 플러스 10%.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거기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간 집가 상승이 5%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사례를 갖다 뭘 잡습니까? 기준은 100이야, 무조건. 5% 상승했지 않습니까? 대상은 뭐예요? 100 플러스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 쉬운 공식이에요. 어떻게 활용할 거고 차이지.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갑니다.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요. 참 수익 환원 제가 아무리 생각 참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한 개씩 나올 건데, 이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몇몇 개 공식만 암기하고 그게 나오면 그냥 푸는 거고 아니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식이 사실 꽤 많거든요. 그 문제는 이거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거 떼버렸거든요. 어떤 표가 딱, 계산문이 딱 나오면, 이게 어느 공식을 먼저 딱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기본 논리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자, 수익 환원법 공식은 수익 가격은, 결국은 뭐예요? 환원율분에 뭐 쓰죠? 수은 뭐예요? 영업소득이죠? 이때 다른 거 하지 말고 환원율 추계 방식이 크게 5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말만 딱 이제 암기하죠. 요 제목만 기억하자고. 응? 나 같으면 뭐 있으면 수익을 안 한다고. 어차피 한 개 틀린 데서 뭐 큰 이익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다 수익을 한번 대부분 뭐 있습니다. 우리 작년 문제 보니까 거의 다 계산 문제인데 이건 손 안 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 시가 뭐죠? 추출법. 조가 조성법이죠. 투가 뭐요? 투자결합법이에요. L이 엘루더법.
그 다음에 부가 부채 감당률법. 자, 제가 굳이 한다면 요 개념만 기억하시라고. 요것만. 시장 추출은 무조건 환원율을 시장에서 뽑았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키워드 뭐라는 거면 유사 매매 사례로부터 구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이 조자는 더할 조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조정법이 결국은 다른 말로 이게 요구수익, 즉 이게 요소 구성법인데요. 요소 구성법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 조성법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말고 항상 위험만 나오면 전부 다 조성법이야.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 원래 크게 두 개 있죠. 첫 번째 물리적 투자결합법.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금융적 투자결합법인데 결합이라는 건 서로 둘 합친 거 아닙니까? 그죠? 합쳤더니 벌써 이건 뭔가 좀 분리되어 있거든. 제일 먼저 이렇게 분리 대상이 뭐냐 이걸 먼저 확인하시라고 하는데 물리는 토지와 건물 분리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금융은 결국 남동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지분과 저당이 분리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왜 분리할까 이거 마시면 돼요. 결국은 이 환원율이 율을 갖다가 분리한 이유가 항상 요거 장난칩니다. 절대 이건 동일하다 이 말씀 안 돼. 지문상에서. 항상 뭐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말라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엘루드 방식은 두 개 마시면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나오거든. 무조건 얘는 세, 전, 현, 검, 수질수입니다. 수익을. 다만 조심할 건 세금을 갖다가 고려치 못한다.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요. 좀 이따 문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이 말은 돈을 갚을 능력이죠. 이건 원래 만들어진 게 사실 어느 입장이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리 어떻게 할 목적이다 보니까 항상 돈을 갚을 능력이 좋으면 그만 금리 싸지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험 나면 얘는 절대 지분 투자 쓰면 다 틀린 거예요. 이거.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자, 부채 감당률법의 환원율은 앞에 쓴 게 있을 거예요. 공식 아셔야 됩니다.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입니다. 요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나오면 틀리라고. 이건 그냥 손 안 대는 게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다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예. 31번. 자, 1번 갑니다. 1번. 자, 키워드 갈게요. 위험 나 있어. 나오면 무조건 조성법이야. 2번. 물리적 투자결합 나 있죠. 나오는 순간 토지, 건물 찾아가야 돼. 그리고 끝에 동일하단 말이 있냐면 확인해야 돼. 있으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동일하다 대신 다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시장 추출하면 반드시 뭐 있습니까? 매매 사례, 즉 유사 매매 사례 나와야 돼. 4번 금융이 나오는 순간 항상 지분과 금융 나와야 되고 또 끝에 동일하다 이 말 없어야 돼. 있죠? 있으면 틀린 거예요. 다르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습니까?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시장이 구한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조성법.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 32번 갑니다. 자, 1번. 조성 나 있죠? 위험 나와야 돼. 2번. 시장 추출 나 있죠? 유사 매매 사례 나와야 돼. 3번. 물리 나 있죠? 뭐 토지, 건물 나와야 돼. 뒤에 보니까 동일해서 이 말 없어야 돼. 없죠? 다르다 나 있죠? 자, 그래서 4번. LO가 나면 쭉 나오는데, 자, 그 속에 여보세요.
세금을 고려한다 이 말만 없으면 다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 엘로드 방식은요, 이 환원율 구할 때 총 7개 방식이 있어요. 그걸 다 암기 못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틀리게 되면 항상 세금도 고려한다 이 말 들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 지문상에 세금이 있습니까? 없으면 맞는 거야. 그래 문제 푸시라고. 마지막에 금융가입니다. 금융은 저당과 지분 나와야 되고 동일하다 이 말 하면 안 돼. 됐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정도만 푸시고 나머지 환원율 그냥 저 같으면 그냥 틀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시간, 2시간 때 했던 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가격제 원칙, 지역 개별 분석, 그다음 물건별 감정 평가, 그다음에 처음 들어봤지만 가격 공시제도. 이거 쉬워 실제. 지금 처음 들어 어렵지만 한 두세 번 들으면 확 들어온다고 나중에 하면. 그 4개 지금 무조건 3개 나오거든? 그거 먼저 하시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원가법까지 하시면 돼. 아마 그러면 적어도 한 4개는 풀 수 있다고. 뭐 성공한 거죠. 6문제 중에서. 나머지 그냥 틀려주고. 네. 하여튼. 자, 그래 보시고, 우리 남아있는 게 이제 천재 문제인데, 천재 문제는 이걸 제가 다음 주에 1, 2교시 하겠습니다. 천재, 우리 뒤에 남아있는 2개 있죠? 개발, 관리, 그 다음에 감정평 남아있어요. 다음 주에 1, 2교시에서 그냥 끝낼게요. 자, 그래 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들고 이렇게 문제집 같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집은 꼭 하실 게,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요. 무조건 예습. 하시고, 예습하셔야 됩니다. 하는 총론만 하시고, 총론만 하시고 오시는데, 예습하시고 하면서 뭐 내가 이 문제 푸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면 그것만 체킹해 오시라고. 해와서 설명드려서 이해되면 당연히 이해 안 돼. 그럼 이건 포기하라고. 가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이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복습은요, 복습은. 근데 이해 안 되는 거 체킹했지. 이것만 복습하시라고. 이미 이해된 거 다시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 낭비니까. 하여튼, 그럼 철저하게 이제 지금부터 예습 꼭 해오셔야 됩니다. 네, 오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